자, 우리 이재명 후보 공약 쪽으로 얘기 좀 넘어가 보죠. 5 공약을 내놨다고 합니다. 5 공약이 뭡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종합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거기에 비교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금 낮춰 잡았네요. 747보다는. 아니구나. 5는 훨씬 더 높여 잡은 거구나. 네. 네. 일단 종합국력으로 세계 5위 얘기하고 있는데요. OECD나 IMF도 2030년이면 우리가 3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3위를 놓고 싸울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허무맹랑한 공약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승세 또는 성장세를 유지를 해간다고 하면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히 이루어야 되는, 이런 변고점이 있더라도 이루어야 되는 공약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의무적인 거라고 봐야죠. 저는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그냥 예정된 수순이다. 그렇죠. 또한 국민소득 5만 달러. 이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35,000인가요? 예, 지금 35,000인 상태에서 거의 이번에 이제 환율 때문에 거의 그 4만 근접해서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5년 안에 5만 달러만 달성한다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선진국이에요. 일본을 추월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또 하나의 5가 주가 5천이죠. 네. 주가 5천 시대. 주가 5천 해야 되는데. 네, 임기 안에 5천에 제일 관심이 많구만. 네. 그래서 왜 다 파란색이냐? 그래서 저도 이게 허무한 공약이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이상을 해야 되는, 이 이상을 만드는 게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낮춰 잡은 겸손한 목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5천이고 5천 주가 5천 2년 안에 갈 것 같아요. 2년 안에? 네. 지금 이제 뭐 저 선진국 지수 편입만 되고 그리고 남북 경험만 이루어진다고 주가 5천은 그냥 금방일 거고요. GDP 5만 달러 남북 경험만 되면 그냥 나옵니다. 근데 남북 교역이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론 이제 오늘 갑자기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네.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 어떤 신호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폐기할 거기 때문에 또는 우리랑 공동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라 그럴까? 미사일을? 재고 전에 싹 소진하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이나 외국인은 버티고 있고 지금 기관들이 이걸 막 집어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조만간 한번 그 개미 털고 이삭 죽기를 하려고 또 모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연초에 연말에 되게 되면 주식이 배당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래 좀 떨어져요. 요럴 때 이제 기관이 던지게 되면 개미가 무서워서 막 이것들을 이제 토해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매수세 들어올 걸로 봐지고요. 패닉 같은 형태의 주가 하락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북한에서 뭐 쏘면 엄청나게 막 대북주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대북주도 방산주도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잠잠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봐서는 뭐 별 문제 없이 주가는 다시 회복하리라고 봐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공약을 내놨다고 하면 저쪽에서 좀 비판을 한다든지 또는 언론에서 허망하다.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 3천 간다 그랬더니 뭔 말도 안 돼 미친 소리야 막 자다 봉창 뚫리는 자다 봉창 뚫리는 소리까지 했었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그보다도 훨씬 큰 공약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비난을 안 때릴까요? 할까봐. 응? 할까봐 진짜. 그렇지.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 진짜 할 것 같거든. 제가 이제 연초 전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작년만큼은 안 나올 거예요. 이미 이제 세계 수요가 많이 줄였고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들이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앞으로 1, 2년 동안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21년 같이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 유지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승률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작년 정도만 유지만 해준다 그러면 엄청 선방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있는 입장 안에서는. 지금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지 전 세계에서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150만을 넘어갔어요. 하루 확진자만. 유럽만 70만이 넘어갔죠. 유럽은 지금 거의 셧다운 상태고요. 국가 간 봉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MSN이나 지금 추가 상품들이 언제 출고될지를 몰라요. 영국이 특히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영국이 그 나름대로 이 사전 대책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이 이런 식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보면 올 상반기 우리 빌 게이츠 형님의 예언대로 갑자기 모든 코로나가 알아서 사멸해 버리지 않는 순간 5월 달 지나가지고 갑자기 코로나가 따뜻한 날씨에 사멸해 버리지 않는 이상 지금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 안 고쳐질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왜 그렇게 확진자가 폭증할까? 솔직하게 저의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이거 빨리 오세종으로 만들어가지고 풍토병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 머물러 있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팬데믹이라는 개념을 없애려면은 우세종, 그러니까 우세종이란 말마저도 사실 팬데믹 안에서 우세종이잖아요. 근데 풍토병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계속 쫙 끌어내려 버리면, 근데 쫙 끌어내리려면 일단 전파가 확 한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돼버리면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는 책임 안 져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증권방송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주지사들하고 연성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앞으로 펼치지 않겠다. 각 주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방법으로, 부스터샷, 그 다음에 백신 의무 접종,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려고 하는 법안을 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다 막혔어요. 일단 법원에서 이게 이제 인간 개인 자유 문제 이런 걸로 해갖고 전부 기각을 시켜버렸고 그렇죠. 자유. 예,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하는 바람에 이걸 못하게 된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감염이라든지 내부적인 구제 활동들을 주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국가가 이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걸 다 하려니까 돈이 너무 들어. 돈도 너무 들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국가가 일단 손을 떼버릴 때 왜 무책임하게 국가가 손을 떼라는 느낌도 안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밝히잖아요. 일본은 한 달 전에 이미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추가로 나갈 예산이나 지원은 없습니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제로로 떨어졌다고.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미국 하루에 100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네.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코로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안 하기로 했고 일본도 안 하기로 한 상태라는 거죠.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걸 네.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숫자를.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하면서 버텨내면서 잡아가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 또 동참해서 온 국민이 다 자기 개인 방역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그 확진자 수 얘기할 때도 월요일, 화요일에 보통 보면은 검사 건수가 줄어서 적게 나오잖아요. 그거 전제까지 발표를 그렇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부러 겸손한 거지. 요거 적게 나온 거는 지금 검사 수가 그렇고요. 적어서요. 5월, 6월 가서 이제 4월 달 지나고 나서 활동들 많아지고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면 우리 12,000명도 갈 수 있어요. 라고 정부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네. 약간 협박같이 들리기도 좀 하는데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미리 다 얘기를 해줘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언론에 주는 시그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 클리어하게 얘기하니까 니들 이거 그까지는 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좀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도로 셧다운 할 수 없다 이제는. 당연하죠.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정부도 할 만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만큼 했고 지금 우리 국민들도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솔직하게 해서 너무 좋은데 막 이거 일본처럼 숨겨놨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일본 만약에 있는데 일본에 있는데 일본처럼 우리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해서 마스크 벗고 다녀봐.
그럼 내가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아무도 책임 못 그리고 지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검사 비용 치료비를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그렇지. 또 국민들이 뭘 물론 이제 안 걸리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걸렸을까봐 자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국민들도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확진율이 10%밖에 안 돼. 그게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걱정돼서 가서 스스로 검사를 받는 거야. 근데 사람들 되게 웃겨. 그걸 또 줄 서가지고 몇 시간 줄 서가지고 검사를 기다려? 또 받아. 그 솔직하게 얘기해 또 다. 야. 근데 이제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뭐 자유, 안 맞을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주사를 안 맞았는데도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은 다른 주사 맞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안 걸린 거지 자기가 뭐 잘나서 안 된 게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그리고 돼요. 언젠가는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사람이 쓴 뭐 트윗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1968년 자동차 안전벨트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아, 맞아.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자기 차의 벨트를 물리적으로 잘라내는 멍청이들이 있었다. 맞아요. 지금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웃는다. 2072년에 과연 우리는 누굴 비웃을까? 이런 트윗이 돌아다니고 전 있습니다. 저 얘기를 자동차 전문 기자들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처음 그 벨트 나왔을 때. 근데 그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울 때 항상 앞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책임을 다한 다음에 주장해야 되는 게 자유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주장하는 건 뭐다? 방종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는,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세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당신이 죽어요. 그럼요. 당신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감염 형태들이 이제 그 지역 감염이 아니라 가정 내나 직장 내에서 이제 감염이 높아지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숨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 아픈 척, 안 걸린 척. 안 걸린 척.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우리는 스스로 먼저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걸렸다고 해도 양해를 해줘.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연락 돌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검사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문자 오거든요. 저도 그 문자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유재석 씨가 이제 감염이 되면서 일파만파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유재석을 비난하려고 하는 위험한 무리들이 건들면 안 된다니까. 대한민국에서 건들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상황에서 유재석이 했던 그 조치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확진자하고 만났었던 접촉이 있었을 때 자가격리를 하면서 스스로 3번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6일차 되는 날 본인이 확진이라는 걸 스스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검사해서 안 나왔으면 거칠만도 한데 3번을 자기가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자가격리 6일차 만에 확진이 됐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날리고 아까 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유재석 이외에 나머지 같이 하는 얼마나 많은 연예인 동료들이 있어요. 한 명도 확진자를 확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정리를 했다는 거죠. 권정임님께서 남편 후배가 자영업자인데 코로나로 정부 욕하다가 이번에 확진되고 위중증 되면서 음압실에 있다가 코로나 위험하니까 정부가 하는 대로 방역 협조해야 한다고 메시지 보내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거 국제뉴스에도 이런 얘기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백신 반대론자로 이름을 떨치던 그 외국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걸려요. 그리고 정말 위중증으로 번져가지고 이상하게 그분들은 다 위중증으로 가. 그래서 다 후회한다라는 인터뷰 기사 외국 언론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지만. 자, 아무튼 전 세계 유일무이한 코로나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유일한 국가. 사실 우리가 인류의 희망이에요. 코로나 극복에 대한 유일한 메시지가 대한민국 안에만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정치인이 잘해서 그런 것보다 우리 국민이 똑똑하고 우리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 협조했던 이런 경험이 쌓여서 다른 거고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국민이 이재명을 두고 윤석열을 선택하는 오류는 난 절대로 없을 거라고 봐. 지지율은 의미 없다고 본다니까. 어제 김종인하고 제가 요거 말씀드리려고 정태근 정무대응실장,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김근식 정세분석실장하고 저녁 식사를 했나 봐요. 김 위원장이 김종인 씨가 대한민국이 국군이 없다며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 팽당했다고. 국군이 없대. 자기가 국가구만. 자기가 잘못되면 국군이 없는 거구만. 짐이 국가다 이거야? 그러네요. 우는 김 야 위원장. 태양왕 루이 14세야. 오, 진짜 본인 진짜 루이 14세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국군이 좋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국군이 없다고? 자기가 팽당했다고? 아, 진짜 내가 보기에- 착각은 자유인데. 내가 보기에 그 추호 선생도 정말 말년에 추한 꼴 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추한 호랑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얘기, 일단 1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2부는 국제뉴스를 오늘 좀 몇 가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이재명 후보 이거 해야 되는데. 했잖아. 탈모 심는다. 아, 이거 탈모공이요? 네. 탈모공 어제 많이 얘기했잖아. 했는데 이거 영상을 찍으셨더라고. 영상 재밌던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요렇게 재미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그 시대가 바뀐 거죠. 그렇죠. 옛날 같은 경박하다 그러거나 품위 없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거든. 아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죠. 근데 못하지. 저런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젊은 감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먹히는 거지. 약간 이제 모발 광고 비슷한 느낌도 있긴 있는데 이 양반은 너무 머리가 멀쩡해. 저 흰머리만 있는 거 빼고는.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많이 부럽더라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졌네. 아유. 아이, 풍성충이야 저 양반은.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저희가 모실 기회가 있으면 살짝 한번 땡겨보려고. 왜 땡겨요? 궁금해. 모발 강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모근이 얼마나 튼튼하신지 네. 한번 살짝 땡겨보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바라던 선거운동이 아닐까. 맞아. 약간 재밌게, 재밌게. 이렇게 흥겹게. 재밌고 그런 흥겨운데 느낌. 응. 심지어 이게 효능감도 있어. 응. 실제로 공약도 되고 뭐 이게 현장에서 이게 얘기한 사람들이 듣고 이거를 또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후보도 받아들이고 후보들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뭐 답 영상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이런 방식 저는 굉장히 좋은 아니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축제로 만들자 얘기하셨잖아요. 예. 실제 축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역효과를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진영에서 나경원과 김건희가 힘을 합쳐서 피부과 진료를 의료보험 처리해준다. 앞으로 피부과 미용 진료를 의료보험 처리해주겠다. 왜요? 성형까지 넣어주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와, 그러면 그건 욕 생각 바가- 못했네. 그러면 그런 공약을 같이 맞대응으로 꺼내놓지 않아요. 그럼 욕 바가지로 처먹겠네요. 그러면- 외모 욕먹지. 지상주의를 공식적으로 조장한다. 성형외과 의사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성형외과 의사는 더 좋아하지 않을까? 왜요? 아니 의료보험에 들어온다는 소리는 되니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손님들이 늘어날 거 아니야. 가격이 의료보험 저렴해지니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국가가 코드를 부여해가지고 그 진료 항목을 고정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정시켜가지고 돈이고 뭐 이거 무슨 재료고 이런 거를 그거를 다 그렇지. 일원화시킨다는 건데 그러니까 싸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뻥튀기를 되면 못 한다니까. 의사들이 뻥튀기 못하지. 의사들이 뻥튀기 못 한다니까. 요거 특식인데요. 요 실리콘은 의료보험 안 되는 건데, 요 이대로 하거든요. 요거 한번 써보실래? 요거 쓰시면 의료보험으로 하는 것보다 각이 훨씬 더 살아요. 얼마든지 장사합니다. 요즘 누가 실리콘 넣어? 안 넣어? 알겠어. 딴 거 넣는 거 딴 아니야? 거 넣는 거야? 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니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뭐지? 요즘 자가연골 이식술을 많이 해요. 네.
자가용고려? 아니 뭐 윤석열 후보는 뭐 숙취해소 관련한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관련한 알코올 치료. 알코올 중독 치료를 의료 보험화하겠다. 뭐 그런 이런 식의. 것도 이제 계속해서 따라 나오지 않을까. 그건 이재명 후보가 먼저 내면 어떨까요? 응? 이재명 먼저 내면은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아무튼 요즘은 저기 생채를 주로 많이 써갖고요. 실제 몸이요? 네, 귀에 있는 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네. 이식을 하는. 저 진짜 수술들을 궁금한데 많이 합니다. 귀에 연골이라는 게 어디 연골을 얘기하는 우리 거야? 귀가 이렇게 서 있잖아. 응. 이 안에 이 서 있는 이 안에 모양들 안에 연골이 있단 말이야. 이걸 근데 떼내버리면 이 귀는 어떻게 해요? 귀 모양이 이제 조금 찌그러질 변형될 수 있는 거지. 아 진짜? 주류세 면제, 주류세 면제. 해장국 국비 지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이게 장난스럽더라도요. 네. 사실 이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좋은 지적이었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정신병 그러니까 꼭 정신병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라든지 압박 때문에 정신병 치료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국가가 보장해갖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니다. 한번 하셔봐라. 미용, 성형, 의보 처리. 저쪽 안에서 이거 받으면 저쪽 진영에도 우리 방송 듣는다는 거예요. 과연